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우리 초등학교 때 맨날 포스터 그리던 김대중 선생님 거의 미학적 단계까지 갖추면서 국민들에게 깊은 여운과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제 대선이 정말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뭐 이제 일주일 뒤면 이제 대선인데요. 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네, 오늘 굉장히 특별하신 또 우리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 선거 특히 또 그리고 정치에서는 그런 뭐 말과 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데 네, 특히 또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사람을 움직이는 말의 저자이시고 네, 국내의 1호 네, 소비자 언어 전문가이신 네, 박유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하신 시기에 또 이렇게 대통령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엄청 바쁘신 중에 네, 훌륭한 시설입니다. 네, 우리 잠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해주시고 자기 소개도 잠깐 네, 해주실까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 카메라가 여러 대여서 시선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 연구소라고 해서 예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와 보니까 예, 시설부터 포스가 느껴집니다. 네. 예, 그 출판사의 과역으로 예, 국내 1호 소비자 언어 전문가 뭐 이런 그런 타이틀을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예, 그 전혀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하시죠? 예, 감안해서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로 우리가 뭔가의 설득을 위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늘 말하는 나의 입장으로 이야기하기 일수잖아요. 네. 그걸 이제 고상한 말로 제조자의 언어 이렇게 만드니의 언어 뭐 이렇게 규정한다고 하면 제조자의 언어가 중요할까요? 듣는 이 리스너 랭귀지라고 하는 소비자의 언어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설득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소비자의 언어가 훨씬 중요하겠구나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언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하는 당신의 관점, 생각을 말하고 싶겠지만 언제나 승부는 듣는 이의 관점, 듣는 이의 가 원하는 목소리로 설명되어질 때 설득이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책에 담았던 거죠. 네, 너무 네, 정말 예, 예, 꼭 한번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사람을 움직이는 말 한번 꼭 예. 강추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자료화면 이제 뜰 텐데요. 예. 이제 꼭 강추이고요. 뭐 정치는 이제 정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국민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떻게 보면 거기서의 그 소비자인 거죠. 그 국민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고 특히 또 선거는 또 우리 유권자분들, 네, 유권자분들이 이제 뭐 소비자일 수 있는데 네. 그 소비자 언어의 정말 향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소비자 언어 전문가이신 우리 박유진 작가님께서 보시는 예. 네, 지금의 이 네. 대선의 전국에서의 이 소비자 언어는 네.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굉장히 이 서로가 막 점점 이제 더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네거티브와 막말과 막 이런 것들이 치닫고 있고 또 굉장히 또 피로를 느끼시는 유권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네,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게 또 듣는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영향가 있는 시간이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뭐 선거의 꽃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에게 각인됐던 첫 번째 슬로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저녁이 있는 삶. 좋죠. 이제 정답 미리 말씀하셨는데 정답인가요? 첫 번째 네네. 각인된 네네. 슬로건은 아마 들으면 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 야인 시대 이런 드라마에도 보면 나오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예, 굉장히 임팩트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슬로건이었죠. 지금 보통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 처지에서 보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우리 초등학교 때 맨날 포스터 그리던 이 단순한 문장이 정말 불후의 명작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꺼졌는데 꺼졌으니까 각자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꺼졌다라고 느끼는 걸 그대로 믿지 말고 꺼졌다고 느끼는 그때 다시 보라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짧은 한 문장만큼 불조심에 탁월한 동기 유발 슬로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뭐 제가 조사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전 세계 통틀어 불조심 관련된 포스터에 압도적 1위 슬로건 뽑으라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진짜 네. 저도 제 타- 초등학생 때 정말 많이 정말 네, 탁월한 네, 슬로건이에요. 생각이 많이 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여러 이제 함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나데이 법비 구조가 가장 강력한 기억을 남기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A인 줄 알았는데 B였네 이거죠. 나데이 법비. 우리 영어 시간 맨날 달달 외웠잖아요.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꺼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한번 더 살펴보자라는 그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온 거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뭐 이제 상대방이 예, 그렇게 구간이 생각했는데. 명간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주는 임팩트가 어디 있을까요? 현재를 먼저 진단하잖아요. 지금 살림살이 좀 나아졌으니까 행복합니까? 뭐 여러 말 필요 없고 나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럼 못 살겠다고 느끼고 못 살겠다라고 확신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갈아엎자. 알자. 갈아엎자. 그 또 행동을 유발시키는 강력하죠.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말이 길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단어 하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정말 충격적인 슬로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무슨 뭐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진짜. 없었는데도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퍼진, 완전 예, 퍼진 거 아닙니까? 온통 이렇게. 이제 길거리 하나에 네. 길거리에 벽보 하나 있었을 거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말에 진짜 이 거의 피 맺힌 민중의 의지 뭐 이런 게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아주 탁월한 작품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이 정서상 선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법한 특별한 사건이 첫 번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거잖아요. 그 뒤로 이제 우리가 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18년 독재 이어지면서 11.6으로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경험 별로 없었던 거죠. 뚝 시간이 쑥 지나간 거고요. 선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떤 국민적인 축제, 관심사, 모든 국민의 에너지가 그 선거라는 공간으로 집약됐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87년 6월 항쟁의 이후에 이어졌던 그해 된지 대선이었던 거죠. 이제 그때 뭐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어른들 이제 술자리 때마다 비분간계하면서 한 얘기지만 양김의 분열로 어부지리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예. 그때 그 자료를 아마 찾아서 보여줄 것 같은데 역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중에서 최저득표율로 당선된 사람이 노태우였죠. 왜냐하면
정말 신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30% 20% 이래가지고 표가 거의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종필 후보도 있었으니까 그 3김 합하면 뭐 이미 압도적 제 기억에 노태우 대통령 그때 당선이 32.8%인가 하여튼 엄청 낮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오늘 시간을 듣고 관심을 갖고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순으로 선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그때 그 대선 포스터를 보잖아요. 김대중 후보의 포스터는 거의 영정각이에요. 이렇게 검은색 그 저고리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거를 두루마기를 딱 네네네. 입고 김영삼 후보는 밑에 딱 서 있습니다. 군정종식. 맞아요. 진짜 그 포스터 자체가 거의 비감의 극치예요. 예, 진짜 그걸 아마 보면 진짜 우리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지금 슬로건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진짜 이 선거사의 한 획을 그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선수들의 작품이라고 봐요. 이거 기존의 정치인들의 클래스가 아니었고요. 꾼이 붙었다. 꾼이 붙었죠. 프로가 붙었고 실제로 그때 노태우 후보의 포스터는 그 후보자들 포스터 쭉 놓고 보면 단연 돋보이게 누가 봐도 전문가의 솜씨라는 걸 느끼게 돼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의 팀이 붙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안정입니다 이러면서 구도도 완전 세련되고요. 지금 봐도 뭐 단연 돋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포스터만 보고 누군가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군정 조직 옆에 두루마기 거의 독립운동 같은 그런 거의 흑백 분위기 이런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르게 칼라 넘치고 산뜻하게 구도부터 이제는 안정입니다. 뭐 진짜 세련됐거든요. 네. 그때 국민들의 머릿속에 뒤통수를 강타한 기념비적 작품이 탄생하죠. 기억나세요? 보통 사람 노태우. 영화 제목도 있던데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소름 돋는 퀄리티죠. 왜냐하면 그때 선거는 이제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광주항쟁의 슬픔과 한을 풀 수 있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목숨 바쳐 가면서 6.29 선언이라는 항복을 얻어내고 꿈에도 잊지 못할 대통령 직선제를 따내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그 동대문 그 장충체육관의 소뚜껑 단지의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간선제로 거의 사기치는 듯한 투표 대리 투표 같은 간접 방식의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내던 시대가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내 손으로 직선제로 네. 그것도 뭐 대학 나왔다고 두 표 뭐 고졸이라고 한 표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맨날 사회 시간 때 배우잖아요. 선거의 네 가지 법칙 뭐 보통 선거, 직접 선거 뭐 이런 비밀 선거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시골 5일장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 진짜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을 다니던 청년들까지 모두가 다 비로소 피땀의 희생으로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 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 뭉클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대 정신은 뭐였냐? 당연히 군정 종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쿠데타로 시작된 그 명분 없는 정통성 없는 이제 군사 정권을 끝내고 이제 비로소
한국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야 되는 절대절명의 시간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밀리안 컨트롤. 그렇죠. 그때 노태우 후보는 당연히 이제 전두환의 친구이자 같은 예, 세대인데. 군인이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통령 직선제를 출마하는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내세웠냐. 국민 여러분,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사람입니다. 정말 네.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걸 완벽하게 커버치는 거죠. 제가 더 이상 이 정권이 노태우 정권이 군사 정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두환 때처럼 국민들에게 포갑으로 총칼로 군림하는 정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웃이고 더 많이 경청하고 그래서 88 서울올림픽 우리 민족의 간절한 꿈인 국가 대업을 훌륭히 완수하고 진짜 그런 모든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통 사람 네. 노태우라는 네 글자로 좀 네. 기가 막힌 작품이죠. 작품이네요. 네, 기가 막힌 네. 작품이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보통 사람 노태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고를 수 있을 텐데 보통 사람 노태우만큼이나 이 너무 완벽하리만큼 퀄리티가 좋은 작품이어서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슬로건이 있어요. 불멸의 슬로건. 김대중. 준비된 대통령. 그렇죠. 네. 그 준비된 대통령은요. 우리 업계 용어로 베리에이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리에이션이라기도 하고 베리에이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네. 준비된 경제 대통령. 이거는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이건 사실은 그 선거 포스터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선거 캠페인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왜냐하면 대통령 삼수를 끝에 이제 다시 도전한. 그러니까 정말 이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슬로건은 어떤 면에서 진짜 탁월하냐면 이 슬로건의 역할은 말하자면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표현인 것처럼 나의 단점이 곧 상대의 약점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의 단점이 상대의 강점일 수도 있고 나의 강점이 또 상대의 약점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문제는 경제야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런 프레임 얘기하고 항상 그런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3번을 떨어졌는데 그것도 막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그거 막 평화민주당 뭐 창당하고 이럴 때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야권 분열 책임 뭐 진짜 대통령 병 걸렸다 막 요즘 말로 프로 출마러다 막 이런 프로 출마. 조롱과 비난 엄청 네. 진짜 그 결과 좋았으니 양정이지 만약 그렇게 해서도 떨어졌다고 하면 진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번을 떨어졌어요. 그걸 반대편에서 보면 그거밖에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능력이 부족하니까 선택을 못 받잖아. 국민들은 정확하다니까. 국민들은 틀리지 않아. 막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것을 그 팩트를 프레임을 싹 바꿔주는 거죠. 국민 여러분 3번 떨어졌지만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더 꼼꼼히 단단히 준비했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할 때가, 부족해서 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 병이 걸려서 대통령 권력욕의 화신으로 또 다 출마한 것도 아니고 오직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제는 차근차근 다가온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준비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저에게 자격을 허락해 주세요. 같은 아주 정중한 자신감의 표현이 정돈돼서 나온 게 바로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슬로건은 그동안에 김대중 후보가 갖고 있었던 모든 단점을 정말 극적으로 승화시킨, 그러니까 나의 단점, 공격받을 약점들이 가장 멋진 장점으로 치환되게 만들었던 거의 비달사 쓴 작품이죠. 진짜. 정말 네. 비달사 쓴 그럼 잘 모르시는 시청자 신의 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달사 쓴 했어. 저희 때는 이게 정말 가장 최애 그쵸? 슬로건이었는데, 개그였는데요. 오늘 비달사 쓴의 전문가 솜씨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까지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 번째로 꼽자면 저는 사실 손학규 후보가 이번에 또 이제 출마를 포기했지만 제가 정말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손학규 후보가 뭐 만덕산에 뭐 네네. 많은 또 비난 혹은 힐난 조롱의 뭐 경우도 왕왕 있지만 이분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은 아니다. 이분 정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이고요. 굉장히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평가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시나요? 손학규를 겪어보고 손학규와 이제 그동안 오랜 소위 민청학년 세대에서부터 같이 쭉 정치 활동과 뭐 투쟁 활동 같이 해오신 분들은 정말 걸출한 인재다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인간 손학규, 브랜드 손학규로서의 그런 역량 이게 거의 미학적 단계까지 갖추면서 국민들에게 깊은 여운과 손학규의 클래스를 증명시킨 슬로건이 바로 저녁이 있는 삶. 정말 그거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저녁 있는 삶 손학규 그 한마디로 우리 만덕산 손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정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실제로 또 이 슬로건은 그럼요. 엄청 울림이 있었죠. 네. 그게 또 이게 막 임팩트가 엄청 있었어요. 또 뭐 희대 카피라이터가 막 열심히 좀 이렇게 아니고요. 그래요? 그냥 보좌관들끼리 같이 회의하면서 그래요. 아주 네. 툭 던지듯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라고 해요. 저도 되게 손학규 대표님이 직접 던지신. 이건 아니고 보좌관들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뭐 보통 이런 이제 위대한 작품들은 이 원래 썰들이 많이 붙잖아요. 레전드 이러면서. 그래서 정확한 진실이야 또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세상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녁 있는 삶, 손학규 이 슬로건 한 문장은 정말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거죠. 정말 이거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녁 있는 삶은 왜 훌륭할까요? 제 생각에는 슬로건이 진짜 힘을 갖는 경우는 슬로건이라는 이 텍스트를 보면서 해석이 텍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를 뛰어넘어 연상을 불러일으킬 때 힘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저녁 있는 삶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녁 있는 삶이 어떤 걸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던 삶의 질, 인간다운 삶, 우리가 마땅히 노력해서 누려야 할 어떤 행복의 원형 같은 그런 모든 우리의 희망이 담긴 연상이 그 단어에 응축돼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저녁 있는 삶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커다란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좀 달라 보이겠죠. 저녁 있는 삶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어떤 지향으로 노력해야 하고 무엇이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거의 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슬로건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못 살겠다 할아버지, 네. 보통 사람 노태우, 네.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저녁 있는 삶
손학규.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영양가가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예, 예. 너무 이렇게 또 우리 이 역사를 이 정치사를 또 이렇게 슬로건 딱 4개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작품으로. 예. 네. 물론 네. 이거는 이제 정말 뭐 이론이 없는 예, 다수의 이런 시장 관계자들이나 뭐 마케터들 이런 분들이라면 또 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예, 동의하실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차피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은 뭐 후진 겁니까? 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이런 거는 뭐 수준이 안 높은가요? 뭐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이런 거는 뭐 구립니까? 뭐 이렇게 혹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런 말을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 주제를 설명드리고자 자료 준비하면서 발견하기도 했고 그래서 더 이제 확신하게 된 건데요. 슬로건은 우리 눈앞에는 몇 글자의 단어, 그 텍스트로 노출되죠. 다가오죠. 그런데 이 슬로건의 진짜 진실은 뭐냐? 이 슬로건은 언제나 그 시기, 그 시간이라는 네. X축 그리고 인물이라는 Y축 뭐 XY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시간축과 인물축 어느 시대에 누가 그 말을 썼냐가 그 슬로건의 주인을 결정짓는다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와. 네. 정말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시대 정신이 저녁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울림이 있었던 거지. 못 살겠다 가라보자 얘기하고 있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공감이 있었겠어요? 너무 한가한 소리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보통 사람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의 중요한 아주 깨달음이자 발견이었는데요. 슬로건이란 그 단어란 시대 정신을 꿰뚫고 있는 그 핵심은 두 가지 축이 있다. 어느 시대냐, 어떤 사람이 쓰는 말이냐. 이 시대와 인물이라는 두 가지 축이 이 단어의 주인이 누구냐, 이 슬로건이 진짜 힘이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 놀라운 근거를 하나 발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충분히 자료가 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붙었죠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네. 선거에서 이제 그때 막 2002년 한일 월드컵 치르면서 정몽준 후보 단일화 노무현 우리 진짜 그 노사모 우리 국민 경선 막 우리 말만 해도 막 우리 시청자분들 다 막 뜨거워지실 텐데요. 진짜 그 시절에 이회창 후보의 포스터 대통령 공식 포스터에 슬로건을 쓴 거잖아요. 그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후보의 슬로건은 별말이 없었어요. 새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노란색 뭐 이렇게 바탕에 새로운 대한민국 노무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가 바꾸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회창 후보의 포스터의 슬로건이 뭐였냐? 나라다운 나라. 이회창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박근혜 후보와 붙었을 때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준비된 여성 대통령, 준비된 경제 대통령 박근혜로 석패했잖아요. 네. 그 다음 선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이게 나라냐라고 묻는 국민들에게 화답하는 그 답이었던 거죠.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나라답게 쓰기 훨씬 전에 무려 아름다운 나라. 이회창 후보가 당시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그때는 이제 정권 교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뭐 IMF 극복한 뭐 김대중 근데 이 정권을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 비리, 아들 네. 비리 뭐 이러면서 거의 이제 그 정권 말기가 너무 참혹했거든요, 사실. 그럴 때 혜성같이 등장한 대쪽 대법관, 대쪽 판사 26살 때부터 너 몇 년형 너 몇 년형 얘기했던 시대 뭐 천재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그 똑똑한데 청렴까지 하고 대쪽 같은 기계가 있는 이런 대법관이라는 완벽한 이미지를 가진 청정 후보 같은 거였고요. 그 이회창 후보를 극적으로 설명하는 그 한마디 슬로건이 바로 국민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회창이 할 수 있습니다. 였던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기억도 안 나죠. 우리는 저도 이거 자료도 하면서 아 세상에 정말 놀랐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강력한 증거죠. 어떤 증거? 슬로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어떤 인물이 그 슬로건을 쓰면서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그 후보의 아이덴티티를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거냐 호소한 것이냐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거 예, 기준이었다는 거 예. 그게 아마 오늘 시간에 예, 주제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정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지금 들으면 굉장히 그 천박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그 유행어가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유행어가 부자 되세요 이런 네, 거였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그런 이명박이라면 뭔가 되게 경제적으로는 되게 유능할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근데 그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이게 정말 예전에 그 태평성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 때 정말 이렇게 그때 막 물폭탄이 날아오고 정말 그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명박산성 나오고 네, 명박산성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진짜 이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게 필요했던 그쵸. 이게 그때 경제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맞아요. 시대 정신이 네. 그렇게 발굴되는 거죠. 모이게 네. 되는 거고. 네. 그때 이건 약간 좀 우리한테는 예, 아픈 교훈이기도 한데요. 그때 이명박 후보랑 붙었던 정동영 후보 네. 포스터는 심지어 양복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캐주얼 차림에 오셨는데 왜 그러냐? 선거 포스터 슬로건이 뭐였냐? 가족이 행복한 나라. 정동영이었어요. 옆에는 지금 뭐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뭐 경제로 이미 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미 부자 된다고 다 약속을 하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 그거랑 대립각을 세워야 되니까 그 우리는 가난하게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더 진짜 부자를 할게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저희 선배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그때 저의 경험도 보면 이 선거운동본부 자체가 너무 무력했어요. 정말 벽을 대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진짜 그런 정말 낭떠러지에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 기분을 선거 포스터에서 거의 약간 그 권투 시합에서 수건을 던지듯 네. 가족이 행복한 나라 정동영으로 싸웠으니 그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예. 물론 뭐 가족이 행복한 나라에도 여러 함의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조금
그런 그 정치인들이 되게 그런 가족을 많이 강조를 하고 네. 뭐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뭐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고 할 때 저도 당연히 저는 아직 부모님도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시고 뭐 언니도 있고 그런 가족들과 행복한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다 부산에 계시고 언니도 따로 있고 저는 1인 가구거든요. 서울에 나 혼자 산다. 예,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인데 명절 때 저는 고향에 집에 못 내려갈 때도 너무 많고 근데 늘 항상 그런 뭔가 그리고 저는 아직도 결혼도 안 했고 가족이 없는 거죠.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이 가족은 있겠지만 이제 그 가족을 꾸리지 못했으니까 그런 뭔가 가족과 함께하는 뭐 명절 때 이런 날들이 저한테는 되게 가족이 있는 저도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그럼요. 예. 움찔한데 정말 가족이 안 계시는 분들이 저런 멘트 뭐 가족의 행복한 뭐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아프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럼요. 평소에.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람님이 말씀한 이런 뷰 그런 관점과 이런 의견이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무게를 갖고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시대와 그 인물 이 교집합으로 네. 슬로건이 뽑혀 나올 때 네. 이제 비로소 이제 소비자의 언어로 네. 치환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 우리가 바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입으로부터 저 사람의 가슴으로부터 이런 목소리를 이런 주제와 목표를 듣고 싶었어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비로소 소비자 언어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서야 드디어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의 그 우리 거대 양당의 지금 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네, 우리 두 후보님의 슬로건은 이 시대와 이 시대 정신을 잘 나타내는 시대와 또 인물의 교집합에 있어서 어떤 수준인가요?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그렇죠. 어떠신가요? 그 네. 지금 우리가 쭉 언급했던 이런 이제 빛나는 슬로건들과 놓고 보면 네. 아 이번 대선 불과 이제 8일 뒤에 펼쳐질 3월 9일 올해 대선은 벌써 슬로건의 양태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바로 즉각적으로 느끼죠. 유능한 경제 대통령. 경제 대통령 이재명도 있고 네. 어 국민이 불러낸 그 전에 또 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도 있는데 네네. 위기를 위기에 강한 총사령관 이재명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총사령관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전쟁 나서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아니 진짜 지금까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역대 대선 중에 제가 총사령관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아, 그런가요? 심지어 우리 IMF 극복하고 막 리만 브러스 사태 이런 거 극복할 때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총사령관인가? 라는 말은 안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그 2년을 넘게 끌어온 이 상황이 진짜 거의 전시와 비견될 만한 위기이자 정말 그 커다란 결정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걸 모두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이 공식 슬로건입니다만 총사령관 이런 이야기가 자주 언급됐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인식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슬로건은 두 줄 기억하시죠? 국민이 불러 국민이 키워 키운 윤석열. 국민이 키워 준? 준 윤석열 내일을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이거 지금 사람들이 다 이런 이 슬로건 나올 때마다 이제 민주당
이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난안 키웠는데. 예, 난안 아니요. 뽑았는데. 그런 얘기를 네. 이렇게 이제 꼭 댓글 달면서 네. 설명하시죠. 무속이 키운 윤석열, 어. 어, 신천지가 키운 윤석열. 뭐 내일을 내일을 바꾸는이 아니고 이제 그 그죠 점을 보니까 네네. 그걸로 내일이 바뀌는 대통령 이렇게 점을 보니까 네.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일이 바뀌는 대통령 예, 이렇게 와 그러니까 무속이 키운 윤석열 내일이 바뀌는 대통령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심지어 총사령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여당의 입장의 서지는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문제 포인트를 하나로 요약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해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설명 필요 없고 행동과 실천이 먼저다. 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위기고 그리고 경제가 답이고 방역 같은 이 모든 상황을 위기로 묶는 거고 국내 먹거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딱 정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의 국힘의 국민의힘의 입장 처지는 설명이 벌써 두 줄이라는 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설명을 많이 해야 될 지금 이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다 고쳐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정치 지금 6개월 초보자가 대선 후보까지 온 초유의 상황인 거죠. 30대 당대표도 파격인데 대선 주자 또 6개월 정치 입문 6개월 만에 대선주가 된 경우도 놀라운데 더군다나 이 대선 후보는 집권 여당의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땐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 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방 편에 있던 사람이 6개월 만에 우리 편의 대선 후보가 되고 이 상대방이 뭘 잘하는지 어떤 미래를 약속해야 되는지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 놀라실 수 있지만 이분은 국민이 키워준 분이어서 자격이 있는 거고요. 이분이 약속하는 내일은 우리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근데 그 달라질 거라는 거는 네. 다 갈아엎자, 다 뭐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어쨌든 제가 다 때려잡을게요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표현을 쓰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최대한 이제 중의적으로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의 대선 슬로건 역사를 쭉 놓고 볼 때 이렇게 두 줄짜리 대선 슬로건은 거의 처음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 적 있으세요? 두 줄짜리로 설명할 만큼 그렇게 오래 집중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대로는 그거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선거 운동 중에서 우리가 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캠페인이고 슬로건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의 주제가 이제 대선 포스터에 언급된 공식 슬로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공식 슬로건을 두 줄로 잡은 것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또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려고 일부러 자료를 찾아보았어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입에 딱 안 붙어 있잖아요. 국민이 키워준 윤석열, 뭐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이거 실제로 완벽하게 외우고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네요. 국민이 키워낸, 뭐 국민이 불러낸, 뭐 예, 잘 예. 헷갈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으로 볼 때 이제
되게 좀 안에서도 답답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연결돼서 포스터가 지금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하냐면 그 윤석열 후보의 포스터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뭐 이상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터라는 건 여러 후보가 쭉 한데 모여 전시가 되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한 번 더 눈여겨 보실 텐데 다 그 각 출마한 후보자마다 최대한 얼굴을 잘 보이게 배치를 해놓잖아요. 이 다 머리 높이가 거의 일직선상으로 같은 높이 선상에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만 아래로 뚝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 상단에 그 두 줄 슬로건을 집어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높낮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뭐 이상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이렇게 같은 데다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은 지적을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저는 네네. 며칠 전에 뭐라고 들었냐면 저도 그 포스터 조금 그 이상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 국민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윤석열 후보의 밑에 놓기보다도 그걸 위에 그렇죠. 올려서 위에 일부러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치했다. 그거 하나만 보면 네. 그런 의미 부여를 막 한 거죠. 우리가 국민에게 안 그래도 막 검찰총장, 검찰공화국 위에 이런 군림하지 않겠다. 예, 뭐 그런 이런 의미로. 막 네. 억측과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밑에 국민 두 줄 슬로건을 정해놓고 그 위에 이렇게 군림한 듯한 모습 보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의사결정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그 길을 일년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쭉 보면은 혼자 나져 있는 그게 걸 근데 오히려 또 보여요. 그쵸, 뒤에 튀고 좀 좋은 효과를 내지는 않는 건가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돋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돋보여서 못난이라고 기억되면 얼마나 그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전체를 모아놓고 보니까 이거는 좀 잘못 구도를 잡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시간 우리 벌써 한 시간 가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이 국민이 기억하는 네. 예, 대선 슬로건 베스트 4개를 뽑아보고 네. 그래서 관련된 뒷얘기를 좀 나눠봤네요. 그렇죠? 네. 그 3월 9일 날 네. 예, 선거 때 과연 이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마음에 울림이 있을지 두 줄 긴 슬로건으로 설명하는 게 다가갈지는 뭐 우리의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어떤 슬로건이든 그 시대 정신이 가장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가장 적임자라고 두 조건이 매칭될 때 비로소 슬로건도 힘을 갖게 되고 그 슬로건이 바로 소비자의 언어라고 치환돼서 느껴질 수 있을 거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다소 명사형 종결로 끝나는 딱딱해 보이는 그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 되려 저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은 필요해. 이런 동의를 구하는데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막 정말로 이 전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인 거는 맞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새치어로 떠들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그럼 총사령관이 필요한 거네요. 네, 이제 그거를 유능한이라고 이제 이 편익을 명확하게 선정을 하고 경제 대통령 이렇게 명사형으로 정리한 것이 그런 좀 비장하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이끌어내는데 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오늘은 슬로건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슬로건이 아니더라도 혹시 슬로건 이외에 뭐 그런 이재명 후보님이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그래도 되셔야 한다라는 그런 이유를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이렇게 어쨌든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말의 저자시니까 그 시청자분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혹시 뭐 이렇게 네. 한 말씀 해주시면. 그러네요. 네. 뭐 저는 이거 1부, 2부 나눠갈 생각이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예, 불량 욕심을 또 이렇게 또 내시- 부르지 말고 한 번에 끝내자 이렇게 또 의지를 밝히시니까 아니 왜냐면은 이제 당연히 또 이제 저희가 초청을 드리겠지만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선택을 앞두고 계신 우리 맞아요. 시청자님들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탁월함은 이제 지금 이 시간의 주제가 언어니까 이재명의 언어가 어떤 면에서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냐, 뭐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상대원 시장에 가서 연설하면서 본인이 울었죠. 예. 그때 저 주위에도 저를 포함해서 그 전까지 이재명 후보 우리가 이제 정말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언론 환경에서 온갖 나쁜 말은 다 공격받았잖아요. 뭐 폐륜이다, 뭐 성격이 이상하다, 뭐 독선적이다, 뭐 남의 말 안 듣는다, 뭐 독불 장군이다. 그러니까 진짜 뭐 이렇게 구설수가 많은 후보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공격을 받아왔는데요. 근데 그 상대원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문장 하나가 저는 나중에 이번 대선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라고 치면 아마 이 상대원 시장의 그 연설의 이 한 문장이 적어도 여럿 구했다. 예, 뭐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절반 점수 줘도 아깝지 않다. 정말 큰 울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했던 저의 모든 정책은 저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터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삶, 우리 서민의 삶, 제가 했던 모든 정책은 저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어이 이제 목을 때가 터지는데요. 왜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삶에서 추출된 언어잖아요. 몸 따로 옷 따로가 아니라 내 몸에 붙어 있는 나의 옷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원 연설이 우리에게 울림을 줬던 것은 그 상대원 시장이라는 것도 실체였고 그 시장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가 정말로 사실인 거죠. 그 많은 이 남자분들이 또 많이 그 공감대가 컸을 텐데 그 예민한 사춘기 시절 우리 다 겪었잖아요. 항상 이성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관심 많고 이럴 때 초등학교 6학년밖에 못 다니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소년공으로 살게 된 거죠. 거의 이제 성남 빈민의 삶이었는데 그 6년의 삶 동안 이제 아버지는 그 시장에서 그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이제 그 썩어가는 과일 썩기 전에 가져와서 온 가족이 어차피 썩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날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안 썩은 부분 골라내서 밤새 배불리 과일로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그런 삶에 아버지 리어카라고 하는 그 수레를 끌고 가면 뒤에서 이재명 후보가 미는데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그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
그 교복 입고 지나다니는 그 여중생, 뭐 여고생 이런 동년배 이성 친구들 보면 아버지가 뭐 뒤로 뭐 끌려가던 넘어지던 알 바 아니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리어카를 버리고 골목길로 숨었다는 거죠. 그 소년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얘기하는 순간 그걸 듣고 있는 국민들은 그 시절을 이해하는 국민들은 그냥 감정이입되는 거죠. 그 어린 소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연출이 아닌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또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공감할 때 이미 제조자의 언어가 아니라 소비자의 언어로 바뀌어서 해석되는 극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예. 아우, 예,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그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그러니까 참혹한 삶이라는 걸 그 단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뭐 물론 필설로 다 담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문장은 정말 힘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하는 말에 그런 힘이 담긴 문장은 과연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중앙일보와 인터뷰 때 했던 이야기, 이 정부는 그냥 겁이 없어요.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겁이 없나요? 이런 말은 그때 이제 에너지가 엄청 담겨 있었거든요. 어떤 에너지냐? 검찰의 에너지인 거죠. 내가 검사로서 언제나 이제 내 앞에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그런 톤앤 매너가 그대로 녹아 들어 나온 인터뷰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뷰에 정말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이, 그러니까 뭐 전 정권에 대해서 뭐 적폐 수사합니까? 해야죠. 3번 강조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이제 비교되는 지점인 것이, 같은 자기 삶이 반영된 언어를 쓰지만 듣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과연 어떤 삶에서 투영되어 나온 언어가 더 울림이 있는 거냐. 그렇게 볼 때는 검찰에서의 경험의 언어는 매우 한정적인 세계인 거죠. 대다수의 국민은 그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런 극적인 미래가 과연 가능할까도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그 시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국민들의 이 마음의 온도는 누가 더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그의 언어를 통해서 해석되면서 어떤 에너지로서 나에게 녹아드는지는 거의 본능적인 판단으로 저는 국민들이 한다고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의 제가 뽑은 한 문장은, 저의 모든 정책은 저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한 문장이 선거를 많이 승리한다고 하면 정말 큰 역할을 한 문장일 것이다라고 예견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런 말씀들로 뭔가 이미지와 영상과 뭔가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극적인 체험을 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너무 오늘 긴 시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프레지던트 TV 대통령 연구소의 프레지던트 TV 첫 출연이신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 나누신 소감 한 말씀 듣고 또
네, 또 우리 또 필승 결의 한번 아,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시죠. 네. 아니 사실 어떤 채널이 이렇게 프레지던트 채널이라는 야, 이 진짜 정말 이 에너지가 가득 거의 고농축 우라늄 마냥 우라늄, 네, 고농축 우라늄 네, 나왔습니다. 정도급의 네. 포스로 네. 진짜 이 프레지던트 채널 네. 이 느껴지고요. 이 어떤 그 결의와 그 약간 그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고 사실 우리 모두가 늘 그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기억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네. 아마 프레지던트 이 채널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만들기 위한 자양분이자 공간 배경 고향 뭐 친정 이런 네. 보금자리를 네. 자임할 거라고 능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진짜 응원할 거고요.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진짜 우리나라 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 국난 극복을 정말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프레젠트 채널과 함께 더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바라는 꿈을 더 구체화하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따뜻한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 다시 또 우리 여기서 예. 축하 파티를 한번 또 네. 함께 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때는 진짜 그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좀 몇 분 오셔가지고 네. 같이 그러게요. 출연자 너무 같이 좋네요. 나는 네. 그때는 그러시죠. 뭐 이 네. 오미크론도 종식되고 그쵸 막 네. 그런 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네. 마스크 벗고 시원하게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날을 또 기다리면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